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40 이후에는 7가지 방법으로 언어를 지켜야 한다. 1. 더 건강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40 이후가 그 변화를 실감하는 시작이다. 세상이 주장하는 물질적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더 건강해야 더 행복하고 머릿속 언어와 입에서 나오는 언어 역시 더 농밀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 이를테면 건강은 그 사람의 언어를 지탱하는 뿌리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줄기와 열매도 다 헛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도 그게 다 제대로 서지 못해 사라진다. 2.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그냥 두라.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서 완성한 굳건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셈이다. 또한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거나 보내는 게 좋다. 괜히 붙잡고 있는 나만 피곤하다. 서툰 기대를 버려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찌 공감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냥 스치는 것이 나의 언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운동은 건강을 즐기는 행위다. 치열하게 운동하라는 말은 아니다. 즐기는 수준이 딱 좋다. 운동으로 심각하게 아팠던 몸이 낫거나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직업으로 해야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 나이 들어서 과도한 운동은 건강을 망칠 뿐이다. 건강한 현재의 몸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좋은 기분을 통해 자신의 언어도 아름다운 공간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적당히 좋은 기분이 늘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4. 하루 30분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40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며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언어도 숙성되어 더욱 농밀해진다. 지금 당장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떠밀린 벼랑 끝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공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30분 어디든 혼자서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 후 정적을 즐겨도 좋다. 5.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무시하라. 기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날의 기분이 모여 인생을 결정하는 언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려라. 정중한 태도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언어의 수준을 높여준다. 그걸 깨닫게 되는 마흔 이후에는 그래서 점점 기품과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러나 기억할 게 하나 있다. 그것들은 빠르게 혹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한 과정과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과 시간을 보낸 사람을 자주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라. 물론 스스로도 기품이 있어야 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즉,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바로 이것.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는 게 좋다. 마흔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방황은 반드시 내 인생에 더 좋은 길을 찾는 순간이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쓰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에 가능성과 희망을 더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마흔 이후에는 더욱 나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건강과 주변을 대하는 태도까지 조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나머지 삶을 이끌 언어의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잊지 말자. 언어를 대하는 당신의 정성스러운 태도가 당신이 곧 만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이 말만 삭제하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진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무언가를 조언하며 방법을 알려주면 이런 뉘앙스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어른도 하기 힘든 건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냥 보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해하면 이렇죠. 그가 하면 좋은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난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어허, 이거 왜 이래요? 나만 귀찮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건 알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 그걸 나가 아닌 어른이라는 거대한 포장지에 담아서 모두의 정상적인 생각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맞아요. 싫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그럴 때 어른이라는 포장지를 빌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거 어른 하기 힘든 일인데 가 아니라 그거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던데 라고 말하면 자신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죠. 즉,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장지 안에 숨지 말아요. 모두에게 힘든 게 아니라 내게 힘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귀찮은 게 아니라 내게 귀찮은 것입니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인간으로 사는 건 원래 힘든 일이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속이는 걸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자꾸만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스스로를 늘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니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남에게 속고
자신까지 망치는 최악의 생각인 셈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는 인간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신이 주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나만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심했던 수많은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중간에 언제나 포기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래요. 나를 속인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삶에서 벗어나세요. 자꾸 남에게 속는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신을 더 괴롭히지 말아요. 내가 나를 속이며 살았다는 생각에서 진짜 인간의 삶이 시작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아이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18가지. 1.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이불을 개는 것. 2. 하루 30분 이상의 독서. 3.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서 지키게 하기. 4. 릴스나 쇼츠는 아예 시청하지 않기. 5. 학교와 학원의 예습과 복습, 숙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 6. 식사 후 양치질과 세수 및 샤워를 스스로 알아서. 7. 매일 짧게라도 일기 쓰기. 8. 뭐든 가능하다는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긍정의 태도 갖기. 9. 친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근사한 태도. 10. 매일 아침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11. 아침에 늘 스스로 일어나기. 12. 자신의 감정을 울거나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 13.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기. 14.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늘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기. 15. 공부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기. 16.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17. 준비물을 철저하게 챙기기. 18.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수습하기.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사춘기,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필사,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아이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이만의 시각을 단련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